헤드헌터, 인재를 발굴하거나 목을 사냥하거나 조선시대 최고 헤드헌터라 볼 수 있는 선조에 대한 역사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선조는 1552년 조선 중종의 서자인 덕흥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반개 왕족이었기에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이러한 출신 배경으로 인해 선조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위치에 대한 열등감과 불안정한 자아를 가졌습니다. 왕족이지만 왕이 계승서열에서 멀리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1567년 명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명종의 왕후 인순왕과 차기 왕으로 선조를 추천했고, 선조는 16살에 불과했지만 총명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목받아 대신들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죠. 이는 조선 최초로 후궁의 자식이자 서자 출신이 왕이 된 사례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왕위에 오른 선조는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오히려 그를 더 신중하고 정치적으로 영리한 인물로 만들었죠. 선조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신하들을 의심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는 후에 많은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의심하고 제거하려는 모순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즉위 초 선조는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와 새롭게 떠오르는 살인파를 균형 있게 활용했죠. 훈구파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살인파를 적극적으로 등용해 전국을 안정시켰습니다. 특히 살인파를 삼사인, 사간원, 사원부, 홍문관 같은 언론기관에 배치해 훈구파를 견제하게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죠. 그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인재를 발탁하여 조정에 기용했는데 선조의 인재 발굴 능력은 마치 현대 헤드헌터처럼 뛰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인의 핵심 인물 유성룡을 비롯하여 권율, 이이, 이황, 이원익, 이항복 등 수많은 인재를 기용했으며 허준을 발탁해 문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학 발전에 기여하게 하여 후대의 목릉성세라 불리며 선조시대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와 나라가 번창했던 시기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특히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을 부친상으로 관직에 물러나 있음에도 전격 발탁했고, 임진왜란 1년 전에는 이순신을 종육품 정읍현감에서 정삼품 전라좌수사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이순신의 전라좌수사 임명은 파격 승진이라며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지만 선조는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이는 선조가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났음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선조 통치기에는 조선 정치에서 비슷한 이념이나 학문적 배경을 가진 양반들이 모여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붕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며 권력을 쥐기 위해 노력했죠. 당시 살인파는 학문적 성향에 따라 두 개의 붕당으로 나뉘었는데요. 서인은 이의를 중심으로 모인 현실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동인은 이황과 조식을 중심으로 모인 이상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조는 붕당 간의 경쟁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했죠. 하지만 이러한 선조의 전략은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붕당 정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축옥사라 불리는 정렬이 모반 사건 때 동인의 급진 세력이 영모 혐의를 받으며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축옥사는 1589년 발생한 사건으로 정렬입이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 1000명이 처형되면서 동인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고 많은 인재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죠. 이러한 사건은 선조시대의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고 붕당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는데, 기축옥사는 선조가 붕당 싸움을 방관하며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결과였습니다.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때부터 선조의 무능함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전쟁 초기 선조는 백성들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갔고 심지어 명나라로 망명하려고도 했죠. 또 전쟁 영웅들을 의심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는 육상전에서 첫 승리를 거둔 심각 장군을
오보와 성급한 판단으로 처형시켰고,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을 거두며 조선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의심하고 제거하려고 했죠. 7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 선조는 국가 재건에 힘썼습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간 정책과 수리 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민생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죠. 흉년과 기근이 잇따르면서 백성들의 고통은 계속되었고 선조의 문제점도 계속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이용했던 붕당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국가 재정 문제와 군제 개혁 등 중요한 과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대동법과 같은 중요한 개혁 정책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죠. 이처럼 선조는 뛰어난 인재 발굴 능력을 가진 헤드헌터였지만 동시에 그들의 목을 노리는 위험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선조의 통치기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된 시기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많은 인재들이 희생된 비극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조가 인재를 발굴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으나 그들을 의심하고 제거하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었죠. 선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믿고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며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죠. 여러분은 선조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유능한 인재 발굴형 헤드헌터였을까요? 아니면 목 사냥꾼형 헤드헌터였을까요? 여러분은 선조의 뛰어난 인재 발굴 능력을 높이 평가하시나요? 아니면 그가 보여준 무능함과 의심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점을 더 중시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브리핑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